875년 경문왕이 재위한 지 15년 만에 승하함에 따라 그의 장남 정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49대 국왕 헌강왕이 됩니다. 아버지 경문왕의 장남으로서 왕이 된 헌강왕에게는 두 동생들이 있었는데 바로 정강왕과 진성여왕이었습니다. 경문왕 슬하에는 이남 일녀로서 장남, 차남, 삼녀 모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매우 색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왕위 계승과 관련해 형제 자매들끼리 사이는 비교적 좋았는지 별다른 다툼은 없었으며 연장자 순서대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헌강왕은 태어날 때부터 매우 총명해 한번 눈으로 본 것은 입으로 외워 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된 것을 모두 기뻐했는데, 헌강왕 치세기는 태평성대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처럼 삼국사기에는 이색적인 기록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880년 헌강왕이 좌우 신하들과 함께 월상루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빼곡하게 들어선 민가들 사이에서는 노래와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시중 민공을 불러다 묻기를, 야, 지금 서라벌 사람들 보니까 지붕을 볏집이 아닌 기와로 덮고 밥을 숯으로 짓고 땔감을 쓰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야? 네가 왕이 되고 나서 음양이 조화롭고 해마다 풍년이 드는 데다 변방은 평화로우니 즐거워서 그래. 이게 다 네 덕이 아니겠니? 내가 한 게 뭐 있냐? 니들이 일 잘해서 그런 거지. 다만 태평성대를 기록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반란도 종종 일어나곤 했는데 이 일이 있기 직전인 879년 일길찬 신홍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당했다는 내용을 미루어 보아 태평성대는 서라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겠느냐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반란이 일어나면 빠르게 진압되었고 수도가 탈탈 털리는 경우도 없었던 데다 왕이 직접 지방을 돌아다닐 이유도 없었으니 이러한 기록 때문에 현실 감각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록만 놓고 본다면 헌강왕 치세기는 다소 무난했던 시기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886년 헌강왕이 재위한 지 12년 만에 승하함에 따라 그의 동생 황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50대 국왕 정강왕이 됩니다. 이듬해 887년 한주, 즉 지금의 경기도 하남 광주 일대에서 이찬 김요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이를 진압하였는데 정강왕은 반란 직후 왕위에 오른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들어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만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유언을 남기게 되었으니 그녀가 바로 신라 51대 국왕 진성 여왕이었습니다. 진성 여왕은 한국사에 등장하는 세 번째 여왕으로서 둘째 오빠였던 정강왕이 후사 없이 병사하자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인데, 다만 첫째 오빠였던 헌강왕에게는 아들 요가 있었으나 적자가 아닌 서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둘째 오빠 정강왕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선례를 보더라도 진성여왕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며 동생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이었는데, 문제는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여왕이 되었으나 역대급 기행으로 인해 난세의 개막을 손수 열어주는 계기를 만들었으니 888년 진성여왕은 경문왕의 동생, 다시 말해서 숙부였던 위용과 관통을 하며 정사를 마음대로 펼치기에 이르렀고, 위용과의 위험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졌고 아예 위용을 궁궐 안으로 들여 생활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곁에서 돌봐주던 유모 부호 부인의 남편으로서 유부남이었던 위용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니 마침내 그해 위용이 죽자 이번에는 나이가 어리고 예쁘게 생긴 남자 두세 사람을 몰래 불러들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문제는 자신의 성생활이 독특하다 할지라도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나중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 이들에게 관직을 주고 나란 일을 돌보게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진성여왕에게 아첨하며 총애를 받으니 이들은 제멋대로 뇌물을 받으며 상과 벌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위주로만 내렸고 나라의 기강이 점차 무너지고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서 신라 내부에는 진성여왕의 폭정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듬해 889년부터 나라 안의 모든 주군에서
곡물과 세금을 보내지 않아 창고는 텅텅 비기 시작했고 나라 재정은 매우 궁핍해졌습니다. 이에 진성여왕이 각지에 파발을 띄워 독촉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한순간에 폭발하게 되는데 그 결과 지방 곳곳에는 농민들이 도적대처럼 일제히 봉기하기에 이르고 그 중에 사발주를 근거지로 삼는 원종과 애노의 세력이 가장 강성했습니다. 진성여왕은 이를 진압하고자 남아 영기에게 명해 원종과 애노를 토벌하게 했는데 문제는 영기가 반란군의 진영을 보고는 기세에 눌려 겁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속 시원하게 공격하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는 사이 사벌주 촌주 우련이 영기를 대신해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는데 이에 크게 분노한 진성여왕은 왕의 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영기를 잡아다 참수하고 전사한 우련을 대신해 그의 아들을 촌주에 임명하게 됩니다. 결국 신라 중앙정부가 원종과 애노의 난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자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군벌들이 하나둘씩 거병하기 시작했고 북원의 군벌 양길이 궁예에게 기병 100기를 주고 북원 동쪽 불악과 명주와 주천, 즉 강릉과 영월을 공격해 10여 9년을 습격하며 난세가 개막되기에 이릅니다. 이듬해 892년 완산주, 즉 전라북도 전주를 거점으로 삼고 있던 견훤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 이름을 후백자라고 선포, 무주, 즉 전라남도 광주 일대의 군현들이 견훤의 기세에 눌려 하나둘씩 투항하며 복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지자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나라를 걱정하며 장문의 글을 바치기에 이르렀으니 이게 바로 시무 10조입니다. 897년 그해 여름 진성여왕이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신라 땅에서 일어난 반란은 본인 스스로가 부덕한 탓이라며 어진이에게 양위하겠다고 선포, 큰오빠 헌강왕의 서자였던 요에게 양위하며 왕위에서 물러나니 이가 바로 신라 52대 국왕 효공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성여왕은 왕위를 물려준 그해 겨울 12월 자신의 거처였던 북궁에서 결국 승하하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